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이번 시간부터는요, 노무사 대비 1차 경제학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1장에서는요, 경제학의 본질과 사고방식이라고 해가지고요, 그냥 경제학에 대한 간단한 인트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교재는 그 노무사 대비 경제학 기본 강의 교재로 할 건데요. 경제학 시험이 뭐 회계사부터 뭐 여러 가지 객관식 시험이라고 할 때 뭐 간평사, 노무사, 공무원 등등등이 있는데요. 그 시험마다 약간 출제 경향이 다릅니다. 아시겠지만 노무사 시험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는요. 우리가 2차의 노동경제학이 있잖아요. 그 노동경제학에 해당하는 그 생산 요소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그걸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경제학 원리들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말이야 공짜 강의 무슨 뭐 공무원 강의가 있어 그거 들으시면 안 돼요. 아니 뭐 들어도 상관없는데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것보다 너무 많은 과다하게 공부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노무사 시험 1차에 초점 맞춰서 강의를 할 거고요.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면은 사실 분량이 또 확 줄어들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2차에서 노동경제학을 강의하고 있거든요. 근데 노동경제학 강의하다 보면 1차의 경제학 내용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노동경제학에 연결이 될 만한 내용들은요. 조금 더 상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셨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요. 노동경제학을 선택할 거라는 가정하에서 제가 설명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 강의를 수강하시게 되면 2차에서 노동경제학을 수강하실 때 또 많은 밑에 초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책이 그렇게 두껍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 노무사 1차에 맞춰서 시험에 나오는 토픽들만 정리했고 노동경제학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초를 다지기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업은 우리 교재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요, 여기다가 이렇게 좀 집어넣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따로 PPT를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할까 했었는데, 그것도 괜찮아요. 예전에 그렇게 했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교재를 보면서 제가 중요한 거를 밑줄 쳐드리고 설명을 드려야지 바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가지고, 아예 판설한다거나 PPT를 따로 만들면 좋겠지만, 그것보다는 책에 아예 요약식 강의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요걸 기반으로 생각하시면 훨씬 더 복습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아셨죠? 자, 우선 첫 번째는 경제란 도대체 무엇이고 경제 문제가 뭐냐 그거에 대한 설명을 드릴게요. 챕터 1장에서는 뭐 그렇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경제학이 뭐다 이렇게 진행하러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제학은요, 우리가 사회과학의 어떤 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회라고 하면은 어떤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 아니면 한 개인이라 할게요. 사람이라고 하면 이 사람이 어떻게 선택을 하는가 그걸 살펴볼 겁니다. 우리가 여기 보시면 경제 문제를 다루는 게 경제학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누가 재화나 서비스를 누가 생산하고 얼마나 생산하며 어떻게 분배하고 언제 소비하는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학문적으로 이렇게 경제학에 맞춰서 가공한 것이고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제학은 여기 나와 있는 인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요. 이런 인간이 선택을 어떻게 하는가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왜 선택을 해야 될까요? 다 가지면 되는 거 아니야? 안 됩니다. 왜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제일 중요한 단어인데 희소성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시작돼요. 자, 우리 인간의 욕망은 되게 무한한데 그래서 욕망은 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무한합니다. 그런데 그 욕망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자원이라고 해요. 자원이 희소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희소성 이렇게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아니 여기서 말하는 자원이라는 것은 우리 욕망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수단들을 바로 자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돈일 수도 있고요. 시간일 수도 있고요. 체력, 나는 시간도 많고 돈도 많은데
에너지가 부족해. 그럴 수 있겠죠. 힘, 에너지, 체력 이런 것들 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 중에서 이 모든 것을 다 충족시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하고 싶은 것을 순서를 나열한 다음에 그 순서 나열한 것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를 선택하게 됩니다. 오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순서를 나열해서 우리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아니면 어떤 선택을 했을 때 가장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가 그거를 살펴보게 됩니다. 자, 이 개인의 선택뿐만 아니라 이 개개인들이 이제 우리가 말씀드렸죠. 사회를 구성해 가면서 살게 됩니다. 집단을 이렇게 이루면서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자, 그랬을 때 여기 나와 있는 이러한 개인들이 모인 집단들이 사회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렇게 또 살펴볼 거예요. 집단의 선택 이렇게요. 자, 국가 전체 선택 이런 거에 살펴볼 뿐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개개인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영향을 주고 받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상호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데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루는 것도 우리가 사실 경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의 이런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요 접근하는 방식이 되게 많잖아. 근데 경작에서는 특히 사람들이 이 모든 여러 가지 선택들 중에서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선택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자, 다시 여기 이런 선택에 대해서 다룬다고 그랬잖아.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이루어지는 장소가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경제학은 뭐에 대해서 다루는 겁니까? 라고 하면 시장에 대해서 다루는 학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시장이라는 게 뭐야? 물건을 사고 파는 교환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얘기합니다. 우리 다시 얘기할 거야. 교환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 이게 바로 시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고 파는 거죠. 교환이라는 게 뭐야? 물건을 누가 만들고 누가 구입을 하고 이런 장소가 이런 것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시장이다, 마켓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차차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사과라든가 이러한 노트북이라든가 이런 재화가 거래되는 시장이 있고요. 아니면 시장 중에서도 저의 강의를 제공하는 노동력을 제공하는 그런 노동시장이라든가 자본시장이라든가 그런 게 있고요. 또 돈이 거래되는 시장이 있습니다. 또 달러가 거래되는 시장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외환시장, 뭐 화폐시장, 채권시장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면 다 그건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우선 이 정도가 경작에 대한 인트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 시장에서 교환을 하기 위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야, 누가 생산해야 돼? 얼마나 생산해야 돼? 어떻게 생산해야 돼? 생산된 걸 어떻게 나눌 거야? 어떻게 나누는 게 가장 행복해지겠어? 그래서 나눠가지고 우리가 뭔가 소득을 얻고 소비 가능한 능력이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소비하는 게 제일 좋을까? 또 소비를 한다 그러면 언제 소비하는 게 제일 좋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경제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희소하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런 것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경제와 관련해 가지고요. 이런 용어들을 정리하셔야 되는데 자, 요거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용어 정리를 좀 하셔야 되는데 여기 경제제가 있고 자유제가 있어요. 경제하면 뭐가 떠올라야 된다? 맞아요. 선택을 해야 돼. 근데 선택을 해야 되는 이유는 희소성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돈이 많고 시간이 많고 그러면 뭘 선택을 합니까? 돈이 많으면 학원 강의 못 들을까? 왜 선택해요? 다 신청하면 되는 거잖아. 시간도 많으면 뭘 당장 그렇게 막 열을 긴장하면서 열을 내면서 공부합니까? 그냥 100년 산다? 여러분들이 1000년 산다? 10,000년 산다? 이렇게 되면 그냥 10년 동안 노무사 1차 준비해도 되고 시간이 널널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현실에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다라고 하면 언제나 희소하다 이런 게 단어가 떠올라야 돼요. 희소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할 수밖에 없고요. 같은 말로 생각하셔야 돼요.
선택할 수밖에 없고요. 뭐를 만약에 선택했다 그러면 대가를 치릅니다. 그거 우리가 다음 절에서 배울 텐데 공짜가 없습니다. 이 대가를 치르는데 이 대가를 우리는 기회비용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비용이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합시다. 경제 하면 이런 단어가 떠올라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요. 경제제다라고 하면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 이런 단어들이 한꺼번에 같이 그냥 이렇게 같이 나타나야 돼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뒤집어 볼게요. 자, 경제제가 아니라 자유제다. 자유라는 것은 free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유롭다. 방해 안 받는다. 그거랑 비슷해.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짜제 할 때 우리가 나중에 쓸 겁니다. 그래서 대가가 없이 그쵸. 비용을 치르지 않는 거예요. 공짜로 우리가 소비 가능한 재화를 자유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용어 살짝 주관식에서 자유제와 경제제 개념을 설명하세요. 이런 게 나오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어떤 직관적인 감각으로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소비재, 생산재 이렇게 있습니다. 소비재는 말 그대로 소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행복을 누리게 되는 그런 거고요. 생산재는 어떤 물건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중간 투입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리가 있습니다. 보리가 어떤 일반 소비자에 의해서 보리차를 만드는 데 사용되면 그게 소비재, 나중에 최종재 뭐 이렇게 할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청량음료 회사에 들어가 가지고 뭔가 음료수를 만드는 데 인풋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그거는 생산재.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비스라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물건은 아니야. 그렇지만 사람에게 쓸모가 있다. 여러분, 쓸모가 있다는 건 뭐야? 우리 뒤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뭔가 행복을 가져다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행복을 제공해 준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내가 소비를 했을 때 행복해진다. 사용함으로써 유용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경제재와 같이 돈이나 노력을 들여야만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의사의 진료 서비스라든가 저의 강의 서비스 등등 이런 거 그것도 약간 우리가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근데 요즘 여기 보시면 이런 재화나 서비스 같은 게 따로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 나와 있듯이 아니 의사 선생님이 의료기기가 없으면 우리가 진찰하거나 진료를 하는 데 있어서 뭔가 퀄리티가 확 떨어질 수 그렇기 때문에 첨단 의료기기가 있어야 되고 저도 이렇게 전자칠판을 사용해서 우리가 제가 강의하는데 이게 없으면 말로 이렇게 막 떠들어야 되는데 졸립습니다. 아니 이거 있어도 졸린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이런 도구가 없어도 진짜 재미나게 말 잘하고 강의 잘하면 뭐 재밌긴 하겠죠. 근데 원래 다 재미없어요. 경제학 자체도 재미없고 이렇게 강의하는 것도 재미없고 뭐 다 그렇긴 한데 여러분들은 목표가 있으니까 목적이 있으니까 눈을 초롱초롱 뜨시고 공부를 하고 계시겠죠. 아무튼 미묘합니다. 자, 우리 이런 단어를 많이 쓸 겁니다. 상품이라는 커머디티라는 상품 묶음 이런 말을 많이 쓸 텐데 시장에서 사고 파는 재화나 서비스를 다 아우르는 용어가 바로 상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화, 서비스, 자원 등등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이 생산 요소가 무엇을 만드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인풋인데요. 우리가 노동,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 땅입니다. 뭐 신이 인간한테 준 선물이라 볼 수도 있고 이 자본재를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캐피탈 또는 캐피탈 구즈 이렇게 표현할 텐데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이거는 자연자원, 토지 이렇게 되고요. 인간이 가공을 통해서 만든 생산수단 이게 바로 자본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이 정도 용어 정리만 하시죠. 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한 모든 문제든 다 어디서 시작했냐면 희소하기 때문에 시작한 거야. 인간이 추구하고자 하는 욕망은 되게 많은데 모든 것을 다 한꺼번에 달성할 수 없습니다. 그게 다 요 희소성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그랬다? 맞습니다.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요. 선택을 할 때 일반적으로 잘 선택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낭비 없이. 그래서 요 선택을 잘 했다. 이거를 우리가 앞에 나와 있듯이
합리적인 선택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이게 레셔널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건데 레컨이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합리적이라는 선택은요. 합리적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주어진 제약 조건 하에서는 최대의 성과를 이루는 것이고요. 어떤 내가 농사시험에 합격하겠다라고 하면은 목표가 있잖아. 최소의 비용으로 최단 시간에 합격하는 게 가장 잘 선택했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maximization 이렇게 얘기할 거야. minimization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요. 이 둘을 합쳐가지고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우리 경작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이것을 나중에 볼 거야. 최적이라는 말을 사용할 겁니다. 최적이라는 게 특히 최적화 이렇게 얘기할 건데 optimization 그러니까 maximum이 아니라 maximize 하는 최적화하는 행동을 명사화시킨 거예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이루게 되는 거 낭비 없이 최선을 다하는 거 그럼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효율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합리적인 선택, 최적화 선택 이거는 전부 다 우리는 효율적인 선택, 효율성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최대 효과의 원칙, 최소 비용의 원칙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자, 그래서 경제 원칙과 비효율죄 노벨상을 받은 유명한 경제학자인 사무엘슨 교수는요. 경제 원칙을 무시하고 이렇게 자원을 낭비하거나 오용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낭비를 해서 죄를 짓는 것이다. 그렇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걸 비효율죄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이거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여기 희소성, 효율성 이거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어떤 그래프가 없을까 해서 만들어낸 게 바로 생산 가능 곡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념만 그냥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는 잘 우리 시험에서는 그렇게 많이 출제는 되지는 않습니다. 자, 뭐냐면 한 국가가 가지고 있는 노동과 자본, 기술 이런 것들을 최대한 사용을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사용해가지고 생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합을 나타내주는 곡선입니다. 특히 곡선 상에 있는 점들은요. 기술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소비자와 생산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험을 본다 그러면 여기 경제학이라는 과목이 있고 원래 이제 시험 과목은 더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그걸 다 칠판에 표현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이렇게만 얘기할 겁니다. 여기에는요, 뭐 노동법이 있다라고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주어진 시간 가지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점이 C, D, E. 요 A도 마찬가지야. B도 마찬가지야. B점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예를 들면 경제학 점수는 80점 받고 노동법 점수는 0점 받은 그런 상황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A와 같은 점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요때는 경제학 점수가 0이고 노동법은 여러분 60점이라 할게요. 이렇게. 이해 가시겠죠? 근데 우리가 어느 한 과목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올인하고 0점 받는 과목이 있으면 안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 D점과 같은 점도 선택할 수가 있어요. D점은 경제학을 60점 받았는데 경제학 점수를 줄인 대신 노동법 점수에다 좀 투자를 해서 노동법 점수 50점 이렇게 받는 경우 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G점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G점은 경제학 점수가 여기 이제 X축에 나와 있는 요걸 먼저 앞에다 씁니다. 경제학 점수는 70점인데 노동법 점수가 50점. 이거는 달성 불가한 점이에요. D는 요거는 가능하지. 경제학 60에 노동법 50점은 달성할 수 있지만 요 바깥쪽은 달성할 수 없는 점이다. 물론 요 안에서만 선택할 수 있어서 생산 가능한 곡선 이렇게 표현하는데 요 G점은 요런 점은 달성. 지금 현재의 어떤 기술 수준이라든가 어떤 자원 가지고는 달성이 불가한 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뭔가 여러분들이 갑자기 어떤 약을 잘못 먹었더니 IQ가 200이 됐거나 아니면 시간이 더 많아졌거나 아니면 저같이 좋은 어떤 운이 좋아서 선생님을 만났거나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생산 가능 능력이 확장되는 거야. 이렇게.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면 생산 가능 곡선이 이렇게 밖으로 나가는 것을 뭔가 기술이 진보 이런 걸 통해서 경제가 성장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경제가 성장했다라고 하면 동일한 어떤 아웃풋, 그걸 투입을 했을 때 아웃풋을
더 많이 생산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술적으로 효율적인 자원 배분 점들을 나타내는 게 여기 생산 가능 곡선이고요. 이런 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달성할 수 있죠. 여기는 안 할게요. F라고 할까요? F점은 우리가 도달할 수 있어. 달성은 가능하나 but 낭비가 있는 점입니다. 낭비가 있어. 낭비가 있다는 게 뭐라고요?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이해 가시겠죠? 네, 비효율적인 상태를 나타낸다.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기회비용이라는 걸 생산 가능 곡선 가지고 얘기할 건데 여러분 경제학에서 앞으로 가장 중요한 용어 하나만 고르세요 라고 하면 뭘 고를 수 있냐면 프리런치가 없다. 프리가 뭐야? 자유라 그랬죠. 공짜라 그랬죠. 공짜 점심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 그냥 XJ라 할게. 경제학 점수 Y라고 할게요. 여러 가지 놓을 수 있습니다. 칠판에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앞으로 두 개만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렇게 생산 가능 곡선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요거 살짝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XJ를 하나 추가적으로 더 생산하는 데 있어서 아니 노동과 자본을 XJ 생산에만 투입을 조금 더 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경제학에 시간을 쏟아부어서 투자를 하게 되면 노동법 공부할 시간이 줄어들잖아. 그렇기 때문에 경제학 점수를 1점 올리는 데 있어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그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여기 보시면 경제학 점수 이렇게 1점 올린다라고 할게. 그때 이만큼 대가, 1점 올릴 때 이만큼 대가, 1점 올릴 때 이만큼 대가, 1점 올릴 때 이만큼 대가. 자, 이게 X를 하나 추가적으로 증가시키는 데 있어서 이 높이로 표현한 게 뭡니까? 대가야, 이게. 근데 대가가 우리가 기회비용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대가의 크기, 기회비용의 크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살짝 여기 기회비용의 개념을 보시면 어떤 활동의 기회비용이다? 그럼 내가 그 활동을 했어. 그럼 뭔가 다른 걸 포기해야 되잖아. 아쉬움이 남네. 내가 지금 놀러 가고 싶어. 근데 못 가. 공부를 해야 돼. 그럼 공부를 1시간 더 함으로써 놀러 가는 것을 포기해야 되는 그 아쉬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근데 포기한 것들을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으니까 그 포기한 것들 중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을 기회비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까지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떤 걸 포기하는데 포기라는 말 계속 생각해 보세요. 비용이 따르게 됩니다. 이걸 기회비용이라 얘기하고요. 특히 XJ 하나 더 생산하는 데 있어서 이게 대가의 크기인데 기회비용인데요. 기회비용의 크기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커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기회비용이 체증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원점에 대해서 우리 여기 원점이라는 말 잘 보세요. 경작에서는 기준이 중요합니다. 눈을 여기다 가지고 봤어. 어떻게 생겼어 이거? 오목하게 생겼죠. 그럼 이렇게 됐을 땐 XJ를 추가적으로 하나 더 생산했을 때 YJ를 얼마나 포기해야 되냐? XJ 생산하는 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YJ를 이렇게 포기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붙일까요? 포기해야 되는 YJ가 점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회비용이 체증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 만약에 생산 가능 곡선이 이렇게 생겼어. P, P, C 프로덕트 파서빌리티 커브 이렇게 하는데 이때는 여기 한번 볼게요. 위에랑 같이. 자, 내가 XJ 하나 생산하기 위해서 포기해야 되는 YJ가 어떻게 돼요? 점차 작아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되게 컸다가 점차 작아집니다. 자, 이거를 우리 용어 정리 때문에 그런 건데 기회비용이 체감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고 원점에 대해서 그러면 요거는 어떤 형태가 됩니까? 볼록한 형태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여러분 그럼 하나만 더 할게요. 이런 그래프 우리 경제학에서 많이 할 거야. 특히 노경에서도 많이 할 겁니다. X가 있고 Y가 있는데 이게 우하향하는 직선의 형태가 됩니다. 생산 가능 곡선. 자, X를 점차 증가시켜요. 증가시킬 때 이렇게 해볼까요?
증가시키는데 포기하는 yj의 비율이 어떻게 돼요? 일정합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 경우는 xj를 한 단위 증가시킬 때 포기해야 되는 yj의 양의 크기가 일정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라 그런다? 네, 기회비용이 요거는 체증, 요거는 체감, 요거는 기회비용이 일정하다. xj를 한 단위 증가시킬 때 포기하는 yj로 표현한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네, 그 정도까지만 하시죠. 그리고 이제 이게 다른 시험에서는 왜 이렇게 체증하는 현상이 좀 더 일반적이야? 이게 좀 더 일반적입니다. 이런 것들이 예외적인 거야. 왜 그래? 그 이제 자원의 이질성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시험 문제에 그렇게 출제되는 건 아니니까 기회비용, 체증, 체감, 생산 가능 곡선 요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경제학의 기본 문제는 여기 이제 기본 문제야. 주로 이제 1, 2, 3번 해가지고요. 과거에는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이며 어떻게 생산할 것이며 생산한 다음에 누구한테 이걸 나눠줄 것인가. 이게 이제 경제학의 3대 문제 했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고려해서 시점간 그것까지 고민합니다. 그래서 언제 생산할 것인가? 너 언제 공부할 거야? 뭐 이런 거. 지금 당장? 1년 후에? 뭐 이럴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 자원과 관련해서 이제 세대 간의 문제로 얘기를 확대합니다. 재생할 수 없는 지하 자원 같은 경우에는 부존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간에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그게 이제 보통 지속 가능한 경제 해가지고 보통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 정도 정리하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경제란 어떤 재화 서비스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 관련된 일련의 사회 질서의 어떤 제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하고요. 결국은 인간 행위에 총칭했습니다. 여기서 행위는 뭐다? 선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리고 경제를 우리가 구성하는 몇 가지 팩터들을 살펴볼 건데요. 먼저 첫 번째는 경제 주체에 대한 얘기를 해볼 겁니다. 하나는 민간 경제 주체가 있고요. 많이 우리가 뉴스나 신문에서도 쓰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가 있습니다. 민간 경제 주체는 기본적으로 가계와 여기 나와 있는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국민 경제 할 때는 이제 민간 경제에다가 정부가 하나 더 붙게 돼서 민간 경제와 정부 합쳐서 국민 경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자급자족 경제다 이렇게 하면 아타키라는 표현을 쓰는데 다른 경제 주체와 교환이 전혀 없는 경우에요. 로빈슨 크루소 같은 경우 거기에 해당하죠. 우리가 그런 경우를 뭐라 그러냐면 폐쇄 경제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closed 해서 닫혀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게 아니고 다른 나라와 같이 교역을 하고 해외 부분까지 같이 고려하는 그런 경제를 개방 경제, 오픈 이코노미다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경제란 도대체 뭔가 가볍게 살짝 내용을 정리를 해봤고요. 그리고 경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선택이다 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선택을 할 때는 반드시 뭔가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까지 말씀드렸으니까 잘 체크 정리하시고요. 그 대가를 우리가 기회비용이라 하며 그 기회비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생산 가능 곡선이라는 것을 활용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하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 경제학이 좀 더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경제학에는 어떻게 분류가 되고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